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요 근래 미국 시장은 계속 그 일정 구간 안에서 횡보하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하락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종의 문제가 있었죠. ADP 민간 고용, 12월 ADP 민간 고용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호조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연준이 긴축의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표가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지표가 좋을 때 시장이 나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지표가 좋으면 시장은 결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12월 ADP 민간 고용은 23만 5천 명으로 직전 달보다 늘어난 상태고요. 예상치가 15만 3천 명 증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한 8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실업률이 3.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3.7%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미국이 긴축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쪽에 얘기하고 있죠. 특히 FMC 회의에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FMC 회의에서 그들의 발언이 꼭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단호하게 2번 연속으로 얘기했죠. 지난번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하다가도 금리 인상했던 연준이라 시장이 믿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 인하는 못하죠. 금리 인상은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진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나왔어요. 1만 9천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20만 4천 명이 나왔고, 예상치가 22만 3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또 벌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고용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6개월 신규 실업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청구를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경우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용이 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또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라파엘 보스테이크, 그 애틀란타 연원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역풍이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연준 의원들이 물가 안정 목표치는 2% 복구하기를 그러니까 복구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임스 블라드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장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채죠. 10년물 국채가 3.72%, 2년물 국채 금리가 4.45라서 계속해서 역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국 시장은 반영하는 그 상황이 조금 늦을 경우가 있는데, 그 늦을 때가 사실 제일 무섭죠.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국채금리 이런 것도 결국은 경기 침체를 안 하잖아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곧 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요즘 시장의 화두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어제 5%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3%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눌러주는 역할을 또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지수를 좀 보시면 나스닥은 1.47%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1% 하락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새벽에 마지막에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우 산업 보시면 다우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양운하로 들어왔죠. 양운하로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왔다가 십자도저로 빠져나가다가 다시 두 번째 들어온 거죠.
사실은 이난뭐 저점, 이전 저점에서 오다가 60일선 지지력을 보일 거다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양운으로 들어가면 60일선 지지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60일선 지지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0일선 지지선인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버텼던 거 이제는 시장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우 차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죠. 며칠 동안 5일선 위에서 놀던 나스닥 5일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가다가 5일선 위로 올라서서 3일간 놀다가 다시 5일선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밤 만약에 미국자 하락하면 정말 많이 빠지는 차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다우 60일선 지지 요거는 60일선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 다우도 60일선 지지가 어려울 차트예요. 일목균형상으로 만약에 뭐 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 버텼던 거 시장에 반영을 상당히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오늘 또 3% 빠졌어요. 테슬라가 3% 빠졌는데요. 요 테슬라 정보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주봉이 완성이 오늘 밤 돼요. 오늘 밤 전에 지난주 양봉의 횡보장인데요. 지난주 저점이 108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8불 밑으로 깨져서 음봉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한 애플의 모습, 테슬라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 추세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깨지게 되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제시한 것처럼 정말 60불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0 본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깨지게 된다면 그 가능성이 높은데 확률상 상당히 높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이게 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요번에 삼성전자 급등한 이유는 정부에서 투자세 공제를 비율을 좀 높여주겠다 했던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CT에서의 보고서를 통해서 뭐 반도체 감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제 실적이 오늘 나와요.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미국이 삼성전자 실적이 반토막 났을 확률이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7조 정도 반토막 났다고 했는데 다른 보고서는 5조까지 더 보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어저께 20일선에 딱 걸쳐놓고 끝나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긴 했는데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닐까 뭐 이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또 특히 지금 2위, 4위 업체가 지금 합병하려고 한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뉴스가 계속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기관 매도 상승 매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기관들이요 코스피에서 엄청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받아줬죠. 그나마 외국인이 받아줬는데 기관. 근데 이 외국인이 사실은 원래 외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진짜 외국인은 저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거든요. 바닥에서 받고 쳐 올리면서 가지 바닥에서 쳐 올려서 올리는 외국인은 사실 제가 많이 못 봐서요. 뭐 특별한 재료가 뜨면은 뭐 그 재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경우는 외국인들 밑에서 바닥에서 쓸어 담으면서 천천히 끌어올리고 막판에 시세를 주는 게 외국인들의 모습인데 바닥에서 막 4% 5% 이렇게 땡기버리는 그런 외국인은 사실 없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뭐 외국인의 흐름이라서요. 이건 진짜 외국인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단기성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줏대감인 기관이 그러한 이슈를 몰랐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장에서는 안 사준다는 거죠. 삼성전자 한번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관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안 맞는 수급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